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운동장 화이팅!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소위는 일개 형사부 검사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존귀하신 분들의 수차례 경고를 거슬러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차게 장문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다 못해 빼드신 법무부 장관님과 장관님 동지분들의 칼날에 목이 날아가게 생긴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가 한참 늦었지만 제 철없던 행동에 대한 용서를 빌며 검찰 동료들의 비뚤어진 마음도 올바른 길로 되돌리고 싶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이 제 행동을 고치고 검찰 동료들에게 권선하려면 장관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진데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검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장관님의 뜻을 들은 바가 없사와 이렇게 장관님의 명을 경청하고 받들어 비천한 목숨이라도 연명하고자 키보드를 들었습니다. 청컨대 아둔한 소인이 나름대로 헤아려 본 장관님의 세 가지 뜻이 맞는지 고개만 끄덕여 주신다면 저희 검찰 기필코 이를 지켜 결자해지할 터이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1. 장관님께서 검수한 박 입법안에 대해 겸임 국회의원으로서 지지를 표명하신 바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 여부를 막론하고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명쾌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오면 저희 검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어떠한 중대범죄, 부패범죄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조용히 묻어버리고 수사를 금하며 그러한 사실이 절대로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 입법안을 보니 저희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고 써있던데 그건 참말 큰 오해이십니다. 장관님, 한 줌밖에 안 되는 저희 검찰이 어찌 감히 그런 역모를 꾀하겠나이까. 저희는 그저 심히 무지한 탓의 범죄가 의심되면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함이 본분인 줄 알았을 뿐 높으신 분들을 수사하면 그것이 반역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소신들의 우매함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소서.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분수를 알고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되 아무리 의심이 들더라도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그 밖에 고관대장님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은 감히 그 용한 서린 기록을 쳐다보지도 않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혹 저희를 다시 품어주시겠나이까?
소위는 그저 의정자들이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검찰이 굴림은커녕 털끝만큼도 못 건드린다고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였다는 지적을 받고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하, 설령 의정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검찰이 수사하면 그것도 주제넘은 굴림이구나 라는 깨달음에 무릎을 탁 쳤답니다. 보소서, 이제부터 저희 검찰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낡아빠진 속담이나 범죄 없는 깨끗한 권력에 대한 허황된 꿈은 버리고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저희 검찰의 표어로 삼아 군림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로 작금의 한국적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의 주체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3. 마지막으로 장관님과 동지분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 중 제 일천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르침을 구하옵니다. 다름 아니오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순이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 뜻이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기소 여부 결정, 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사해보아야 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콕 짚어주소서. 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합지요. 제가 또 외우는 건 잘해서 단번에 외웠답니다. 한번 그 원리를 응용해 볼 테니 칭찬해 주소서.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 절차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판결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지요. 마침 경찰도 불기소 결정권이 생겼는데 경찰 또한 수사를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송치 또는 불기소하는 것은 모순이겠지요. 회사 CEO가 시장 조사를 열심히 진행했으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경영 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말씀이고요. 말하자면 논리적인 경영 결정을 하고 싶으면 시장 조사는 필히 외주를 줘야 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관민, 구한민 모두 직업활동, 경제활동뿐 아니라 결혼, 학업 등 생활 면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마다 모순투성이이니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법, 장관님과 동지분들께서 모든 행정, 사법기관의 처분 권한과 이를 위한 조사 권한을 사분오열시키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만 하면 저희 검찰도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모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를 위와 같은 모순을 답습하는 소위 선진국 검찰들의 수사, 기소 병행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지당하신 장관님과 동지분들의 말씀이니 분명히 옳겠지만은 아직 소인이 헷갈리는 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에 만드신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요? 글을 올리다 보니 소인의 무지함에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부끄럽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여 중대범죄 수사도 스스로 금하고 분수를 알아 높으신 분들의 옥체를 보존하며 모순되는 행동을 삼갔어야 했건만 왜 장관님과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을까? 다행히도 장관님께서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주시겠다고 먼저 길을 터주시어 의와 같이 여쭙나니 바라옵건대 장관님의 고매한 뜻을 감추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하명해 주시면 저희 검찰 다시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완수하겠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은 박노산 대구서부지청 형사 2부 검사 사법연수원 42기 읍소글이었습니다. 여권의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립 추진에 반대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한 가운데
이미 실무상 80에서 90%의 사건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해당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의 정체성과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글에 서도장 검사는 총장님은 사퇴하셨지만 검찰은 여전히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고 해야만 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시기에 검찰의 정체성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방향성을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체성과 그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좀 더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에서 검찰개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장 검사는 먼저 검찰의 주요 역할인 수사와 관련해 최근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찰의 경찰의 1차적 수사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와 2차적 보안 수사 기능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분야를 법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정체성 문제와 아울러 현재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듯하다며 과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을까요? 라고 반문했다. 장 검사는 이론적인 수사 개념의 문제를 논외로 하고 실무를 바탕으로 검찰의 주된 역할을 구분하면 첫째 경찰 송치 사건과 둘째 경찰과 무관하게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찰 직접 수사로 나눌 수 있다며 검사 생활 15년 상당의 지극히 평범한 일선 검사가 보기에 위 두 유형의 사건들을 결코 같은 기준으로 수사, 기소 분리 내지 검찰의 정체성 문제를 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장 검사는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다수 언론과 국민들이 왜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에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연일 언론에서 기사화하는 사건들 대부분이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이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80에서 90%의 사건은 경찰 송치 사건이 대부분이고 실제 국민들의 인권이나 민생과 직결된 사건이자 절대 다수의 검사들, 전체 검사의 9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처리하는 사건이 경찰 송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궁금한 점은 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민생과 직결돼 국민들의 인권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검찰 업무의 80에서 90%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송치 사건 관련 검찰개혁 방안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고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 그리 큰 관심들을 보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 검사는 실제 경찰 송치 사건에서 사실상 수사 개시와 송치 전 1차적 수사 종결 측면에서 물론 현행법상 검찰의 보안 수사는 여전히 가능하다. 기소, 공소유지 업무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경찰 송치 사건에서 수사, 기소, 공소유지 업무는 왜 분리되어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우선 경찰 송치 사건의 주된 수사, 즉 수사 개시와 송치 전 1차적 수사와 기소에 불리는 검찰에 비해 인력이 훨씬 풍부하고 민생과 근접한 경찰이 수사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1차적 수사에서 놓칠 수 있는 법률적, 증거적 미비사항에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가 수사지휘 지금은 없어졌지만 및 보안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민생과 근접하고 많은 인력으로 인해 공권력 남용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1차적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보호와 사법 절차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역시 경찰 송치 사건에서는 분리가 효율적 이유라며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찰 송치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공판검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처럼 일반 형사사건 내지 송치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분리 가능하고 오히려 신속한 사법 절차와 사법 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이기까지 하다고 강조했다. 장 검사는 전체 사건의 80에서 90%에 달하는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사법 통제와 인권 옹호라는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그렇다면 경찰 송치 사건의 검찰의 정체성은 무엇일까라며 개정법의 취지에 의하면 입법권자는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행위보다 객관적 지위에서 사법통제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 직접 수사 사건과 달리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가 주된 역할인 경찰 송치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사법통제와 아울러 직접 주도적이고 사실상의 적극적인 수사 행위를 하려는 것은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 인권옹호도 검사가, 침해적일 수 있는 수사 행위도 검사가 모두 하려는 것으로 자가당착적인 논리인 듯하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즉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사는 사법통제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것이고 따라서 직접적인 수사 행위는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적 측면과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행해짐이 객관적인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송치 사건에서 사법통제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주된 역할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채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노력을 넘어 실적을 위해 간합수사나 인권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적극적인 수사 행위의 주체로 나서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장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의 검사가 수사 주체로 나서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천안지청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휘한 뒤 송치 후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보완 수사를 해 결국 살인죄로 기소,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장 검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와 초기 수사 관여 및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제한된 구속기간 내 피의자에 대해 살인죄 혐의 입증과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사 지휘가 폐지된 지금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나 앞으로 보완 수사가 없어지게 된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지휘나 수사 관여가 인권 침해 등 폐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검사는 오히려 검찰의 지휘와 보완 수사 기능이 없었다면 위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철저한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가 어려워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보았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에 항의하거나 반대하는 사건 관계인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왜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것인지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은 경찰 수사 초기에 아무리 중대한 범죄가 있어도 수사 지휘나 수사 관여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마저 차단한다면 국민들이 받을 피해와 인권 침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찰 송치 사건 중 중대한 구속사건의 수사는 법적 구속기간이 짧아 초기부터 검찰이 지휘 내지 관여하는 것을 차단해버리면 증거 체증의 어려움과 복잡한 법리 검토가 소홀히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검찰의 주된 역할이고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와 보완 수사가 꼭 필요한 것인데 위 요소가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인지 왜 국민들에게 훨씬 큰 인권보호와 사법적 이익을 주는 수사지휘를 폐지했는지 더 나아가 공소청법을 새로 만들어 보완 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를 위한다면 수사지휘의 복원과 보완 수사 기능 유지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입법은 매우 신중하고 오랜 연구 등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한번 없어진 수사지휘는 결코 회복되지 않겠다고 낙심했는데 중수청법이니 공소청법 등을 순식간에 뚝딱 만드는 것을 보니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꼭 필요한 수사지휘 회복을 위한 법안은 더 순식간에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본다고 자조 섞인 바람을 드러냈다. 장 검사는 이어 검찰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경찰 송치 사건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이에 대한 보완 수사나 경찰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 등으로 사법 통제를 하면서 수사, 공소유지가 분리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효율적이기까지 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개정법으로도 검찰의 수사 개시 등 직접 수사 분야로 남겨둔 북해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고범죄, 방위사범죄, 대형 참사 등 소위 중범죄는 어떨까 하며 기업 회계부정 전문적인 분야, 중대한 대형 참사 피해 등으로 법률 전문가의 신속 대응이 필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부합하고 사법 절차상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 검사는 우선 이런 사건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수사 기록만도 수만 페이지에 이른다. 1톤 트럭 몇 대 분량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다며 솔직히 법대를 졸업하고 별다른 전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위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겨도 제대로 잘 해낼 자신이 없다. 전문금융 분야 등 전문 용어를 익히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릴 것 같은데 언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금융범죄를 예를 들면 검사들 중에 회계사 자격이 있거나 관련 전공을 이수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분들 중 상당수의 검사들이 관련 수사 분야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전문 검사들이 주가 돼 수사한 수만 페이지의 사건들을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기소검사가 넘겨받아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를 또다시 다른 공판검사가 넘겨받아 기록 검토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관련 사건이나 중대재해 사건, 대기업 금융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에서 수사, 기소, 공소유지 분리가 됐다면 과연 제대로 된 사법 대응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며 그 분리로 인해 그야말로 어떠한 사법정의나 사법 절차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위이라고 했다. 장 검사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중대범죄 수사에서 유기적인 대응 부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범죄 대응에 미흡하다는 반성에서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을 긴밀히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지금 시행 중인 형사사법 절차 관련 개정법에서 위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준사법기관이자 전문성을 갖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그대로 부여해 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장 검사는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에 반대하며 전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자 핵심 쟁점이었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문제는 어느 순간 종적을 감췄고 현 총장님이 과도하다고 비춰질 정도로 제대로 된 정치적 독립과 중립 의지를 보여주신 결과 격려나 포상은커녕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찰청 폐지, 중수청 설치라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까지 발의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래 말미 장 검사는 어느 분들에게 드리는 하소연이라며 뇌종양, 정치적 중립 내지 독립 문제 판정에서 뇌종양 수술해주겠다고 했으면 그 수술을 해줘야지 제발 엉뚱한 팔, 다리 수술, 일반 형사부 검사들의 수사지휘 폐지와 보안 수사 기능 폐지 시도 등은 그만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종양 판정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놓고 계속 팔, 다리 이야기만 해대니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도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팔, 다리가 문제인 것으로 세뇌당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검찰 역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의 한 일부인데 부디 문제의 뇌종양을 제거하고 잘못 수술한 팔, 다리를 정상으로 되돌려 정상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방안과 수사지휘 복원을 통한 실질적 사법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